네, 저는 오늘 물리학 교과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하고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했고요. 현재는 좀 뒤늦게나마 학업에 좀 욕심이 생겨서 바이오 피직스 분야에서 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방 지역에서는 여기 미래탐구에서 수업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저기 서초동의 큐사이언스 학원에서 내신 대비 수업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송도에서 주로 메인은 포스코고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뭐 입시 기간,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는 뭐 면접 대비 수업도 가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물리학 교과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 근방 학교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강의 소개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교육 과정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학교는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다 끝내고 물리학, 화학까지 손내는 학교도 있고요. 근데 이제 표준 형태로는 1학년 때 통합과학 1, 2를 하고 2학년 때 물화생지를 하고 그다음에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하고 3학년 때 이런 과목들을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 따라서 뭐 순서는 달라질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물리학 같은 경우는 먼저 물리학을 듣고 나서 역학과 에너지를 듣고 그리고 전자기와 양장까지 그렇게 듣게 됩니다. 다 한 학기에 이루어지는 과목이고요. 이제 물리학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역학, 전자기학, 그리고 뭐 파동학 같은 그런 잡다한 내용들 그런 것들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역학인데 역학 교과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하나의 큰 빅 퀘스천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F는 MA라고 하는 식에서 출발을 해서 전체가 사실 다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풀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거를 굉장히 재밌어 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니까 그런 거에서 잘 적용을 하는데 뭐 중간중간 조금 공부를 했거나 뭐 약간 열심히 안 했거나 또는 너무 어려움을 느끼거나 하는 친구들은 역학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만 해서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단원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요 평형 단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다른 건 크게 빠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더 무거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학교과는 조금 더 무거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자기 파트는 예전에는 전기 회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7차 교육과정 시절에 굉장히 핫했던 분야인 제가 7차 교육과정 다녔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좀 중요한 단원이었던 전기 회로 파트가 추가가 되면서 이 회로 분석을 중학교 때 굉장히 싫어하거나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많이 고전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 단원에서는 공식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중학교 때는 그냥 대충대충 대입만 해가지고 진행을 했다 보니까 정확한 원리를 묻는 요 단원에서는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좀 또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기 파트도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단원이고요. 하지만 3단원에 가서는 조금 많이 쉬워집니다. 일단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전 물리학 원 때보다는 좀 빠졌습니다. 그때는 전반적인 파동에 대해서 다 다뤘는데 현재는 이제 빛만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로 좀 퉁치고 넘어가는 부분도 많은데 여기에 문제점은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고 교육 과정이 바뀌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좀 욕심을 내셔가지고 이 파트를 더 막 깊게 들어가거나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좀 가르치는 내용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문제는 있고요. 특수 상대성이로는 후반부에 해당을 하는데 여기는 내용 자체가 어렵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가벼워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리학 교과는 앞부분이 굉장히 무겁고요. 뒷부분이 좀 가벼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한 학기 만에 끝낸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거를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좀 소화할 시간이 있고 반복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한 학기 만에 호로록 해야 되는데 이 앞부분이 굉장히 무거운 상황에서 이 앞부분을 중간고사 때 다 봅니다. 즉 역학 전체와 함께 전기까지 중간고사에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 물리학 하는 친구들은 중간고사에서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고요. 그리고 평균도 굉장히 낮게 형성되는데 그러고 굉장히 적응하기가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간고사 시험이 굉장히 무거운 형태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말고사 시험은 조금 이제 가볍습니다만은 약간 중간중간 좀 복병들이 있어서 실수를 유발을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중간 때는 어려워서 못 보고 기말 때는 실수해서 못 보고 그러면 이제 등급이 굉장히 좀 슬퍼지는 그런 결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작년 겨울방학 때, 아니 겨울방학이란다. 2학기 때 먼저 물리학을 하는 학교를 수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1학기 때 지금 물리학 하는 학교들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을 기존에 열심히 안 했던 친구들은 처음 이제 학기에 와서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고 숙제도 많이 밀리고 마음은 급한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막 그렇게 선행을 엄청나게 권장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물리학 교과만큼은 지금 교육 과정이 바뀐 상황에서 좀 미리미리 요 전반부를 많이 공부하는 거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역학과 전자기학을 잘하는 학생이 물리 등급을 높게 가져가고 중간고사 때 안정적인 성적과 함께 그리고 뒷부분에 대한 부담까지 좀 덜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좀 물리학을 대하는 게 좀 편해집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역학과 에너지를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역학과 에너지가 이 다음 과정인데 물리학보다 역학과 에너지 수업을 더 준비하기가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기가 더 쉬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물리학 내신이 훨씬 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요 근방 학교들은 개념을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근데 그 개념이 그냥 쉬운 개념이 아니고 본인이 진짜 이걸 공부를 할 때 고민을 많이 해봤느냐 그런 부분들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용수철에 공을 매달고 진동을 시키는 상황인데 그거를 본인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이해하면서 넘어갔던 친구들은 이런 문제에서 이제 다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수업 교재에 그냥 이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같이 하나씩 다 따져가면서 풀게 되고요. 그래서 개념을 그냥 단순히 공식만 외우고 찍찍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공식 안에 어떠한 논리 과정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요 내용에 대한 판서인데요. 이렇게 다 일일이 해가면서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교육과정이 아무리 바뀌었다지만 예전에 물리학 원 때 나왔던 수능 문제들 그리고 평가원 문제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내신에 들어가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완전히 문제가 똑같죠. 올해 문제입니다. 올해 문제고 이것도 올해 문제인데 완전히 똑같죠. 그림이. 결국 선생님들께서는 과거 물리학 교과에서 썼던 그 기출 문제를 활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교과는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과거 수능 수준으로 나오면 결국에는 그냥 더 무거워진 거죠. 과거에 1년 동안 배우던 과목을 한 학기 만에 하니까. 그래서 결국 물리학 과목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무거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8주 동안 역학하고 전자기학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고요. 어차피 후반부는 잘 잊어먹기도 하고 학생들이 그리고 전반부는 어차피 짧은 시간 안에 막 호다닥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2달만 집중적으로 좀 차근차근 개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 4주 동안에는 역학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4주 동안에는 전자기를 진행을 해서 2주 전기, 2주 자기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4주 동안 내내 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저는 학생들하고 같이 질문을 하면서 막 그 논리 과정을 같이 연습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많이 참여를 시키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과학 과목은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진부한 말이지만은 사실 물리학은 문제를 그렇게 많이 푸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제를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그 개념을 많이 적용을 하고 실제로 써보면서 아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구나 이거를 많이 해본 사람이 물리를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공식만 아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의 각 어떤 숫자들과 그 문자들이 뭘 의미하고
그리고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그리고 출제자는 어떠한 개념을 어떤 맥락에서 논리적으로 나한테 묻고 있는지, 그런 대화를 잘 할 때 그때 실력이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에 그런 개념들의 어떤 배경이나 그리고 그 논리 과정, 그리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빈칸을 채워가면서 아, 이런 식의 흐름이 가는구나, 이런 식의 수업을 좀 많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한 문제 풀었는데 뭐 10문제, 많게는 20문제 푼 효과가 나고요. 실제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기 서울고 내신 수업을 했을 때는 30명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5명이 1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학생들한테 해줄 얘기도 많고요. 공부 습관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그런 것도 활발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또 판서입니다. 제가 판서가 좀 깔끔한 편인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좋아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사진으로 찍어서 제가 공유를 해준다거나 그런 식의 공유로 뭐 필기가 본인이 좀 느리다 하는 친구들은 그런 사진을 보면서 좀 보충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교재는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는 물화생지 다 수업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교재들이 다 있고요. 이 교재는 그냥 단순히 시중 교재들을 그냥 복붙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그 스토리 라인대로 재구성해서 중간중간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나랑 같이 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논리적인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교재는 이렇게 지금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이렇게 지금 교재가 작성이 되어 있고, 교재 내부에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서 같이 훈련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수업 매 시간 수업 때, 그러니까 첫 수업은 제외가 되겠죠. 매 시간 수업 때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학생이 이해를 하고 있는가, 뭐 놓치는 부분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제가 점수를 보고 파악을 하게 되고요. 각 문제마다 주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에 따라서 아, 이 학생이 뭘 잘 생각을 못 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다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학생들한테 카톡을 통해서 뭐 활발하게 질문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이게 지금 시간이 밤 11시쯤 되는데 뭐 실시간으로 언제나 물어봐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카톡으로도 질문 답변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테스트 보고, 그리고 제가 뭐 이 친구는 개념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는 경우는 뭐 이때 같이 보자라고 해서 클리닉도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설명이었고요. 네, 그렇게 물리학 교과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